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그린 영화 나란 말싸미, 논란과 그 전말. 송강호 배우가 세종 역을 맡고 배우 박해일이 친미대사 역을 맡은 조철현 감독의 영화 나란 말싸미는 한글 창제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신미대사와 협력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영화는 백성을 가엾게 여겨 글자를 만들려는 세종의 고뇌와 산스크리트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신미대사의 학문적 지식이 결합되는 과정을 그려냈다. 특히 글자를 만들었음에도 반포하지 못하는 세종의 답답함과 신미 스님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희생을 부각하며 한글 창제가 단순히 위대한 군주의 업적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담긴 결과물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나란 말싸미는 훈민정음 창제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배우 송강호의 깊이 있는 연기는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고뇌를 잘 표현했으며 배우 박해일은 지적인 면모와 스님으로서의 차분함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당시 시대상을 재현하려 노력했고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과 궁궐의 웅장함을 대비시키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역사적 사실과의 괴리감, 즉 신미 스님의 역할을 너무 부각시켜 세종대왕의 업적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한 영화의 전개가 다소 느리고 정적이라는 평도 있다. 영화 나란 말싸미는 도서출판 나노근 등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책 훈민정음의 길 해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했다며 법원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작사인 영화사 도둥 측은 신미평전이 영화 나란 말싸미의 원조작물이 전혀 아니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신미대사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영화 나란 말싸미가 한글 창제에 신미대사의 기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세종대왕의 독자적인 업적을 폄훼했고 한글 창제가 불교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일부 단체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불교로 둔갑시키는 역사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신미 스님은 단지 언어학적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영화 나란 말싸미에 대한 상영 금지 요청은 그 자체로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몰이해와 역사적 상상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적인 시도이다.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영화에 대해 특정 해석이나 시각만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자 문화 테러의 다름 아닌 것이다. 또한 이는 세종대왕을 편향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인물로 해석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영화는 역사적 상상력과 해석의 산물이다.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작가의 상상력과 해석이 가미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이다. 나란 말싸미가 한글 창제 과정에서 신미 스님의 역할을 조명한 것은 수많은 역사적 가설 중 하나를 영화로 재구성한 것이며 이는 영화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예술적 시도다. 특정 관점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예술적 시도를 역사 왜곡이라고 단정짓고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을 부정하고 다양성을 억압하는 행위다. 둘째, 한글 창제는 특정 부류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한글은 모든 백성, 즉 모든 사람들을 아우리려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 나타나 있는 창제의 본래 정신이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이다. 만약 영화가 한글 창제에 불교적 영향을 상상했다면 이는 당시 시대상과 불교가 우리 문화 전반에 미쳤던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론의 범위 안에 있다. 단순히 불교 인물이 등장하고 그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종대왕의 업적 폄훼를 주장하는 것은 한글 창제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극히 편협된 시각일 뿐이다. 셋째, 상영 금지 요구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영화를 보고 판단할 권리는 관객에게 있다. 특정 부류의 시각으로 영화의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상영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거이다. 이는 관객의 주체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특정 관점만을 강요하려는 독선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넷째, 특정 종교 인물이 부각되었다는 편협함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특정 종교의 역사적 기여나 상상력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통합을 저해한다. 한글 창제라는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놓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국민적 화합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위다. 결론적으로 영화 나란 말씀이 상영 금지 요청은 예술의 자유,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관용이라는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다. 이러한 시도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하며 우리는 구분화 예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영화 나란 말씀이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봉되었다. 법원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화의 상영권을 제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조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영화의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봉 초반에는 언론의 관심과 이슈로 인해 관객을 모을 수 있었으나 역사 왜곡 논란과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관람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론과 맞물려 영화의 허구성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관객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나란 말씀이는 관객 95만 2,169명, 누적 매출액 78억 2,121만 3,323원을 기록했다. 이는 영화 자체와는 상관없는 영화를 둘러싼 외구적인 논란이 상업적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영화의 상영권은 제작사와 배급사의 소유이며 개봉 후에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나 VOD 등을 통해 꾸준히 서비스되고 있다. 영화관에서의 상영은 종료되었지만 법적으로 상영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대중은 여전히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영화를 접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불교계가 영화 상영권을 구매하여 불교 방송을 통한 꾸준한 방영으로 포교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기만 하다. 또한 한국의 영화들이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때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불교의 풍부한 콘텐츠 자료를 영화로 제작하는 것도 한국 문화 콘텐츠를 통한 불교와 민족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불교계가 불경의 내용을 영화화하는데 과감한 노력과 투자로 불교의 대중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